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타입별 현관을 3D로 제작한 이후에 다양한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 세대 구성원의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중문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중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중문들의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3D로 제작한 이후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컨텐츠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타입이 바로 59A 타입입니다. 267세대. 그리고 앞에 보이는 평면도가 바로 59A 타입이고요. 현관, 앞에 보이는 이쪽 부분이 현관 계급이고요. 현관의 넓이는 약 1m 18cm, 1m 20 조금 안 되는 평균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드레스룸입니다. 옵션이 되어 있는 곳과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는 세대가 계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드레스룸 쪽에는 외창이 있습니다. 이 외창을 통해서 한기가 상당히 겨울에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차단에 대한 공간 분리에 대한 이 중문을 이쪽에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입주하는 시기가 여름 계열이기 때문에 하계이기 때문에 사실 드레스룸 쪽에 중문이 있고 없고에 대한 큰 편차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계가 되게 되면 이 외창에 대한 한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3D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9A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변형을 한 제작을 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D 모형도가 바로 59A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관 쪽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 옆에는 팬트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쪽에 도어가 있는데 59A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집안 내부 쪽에 이 팬트리 쪽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현관의 계급 사이즈는 동일하다라는 이제 측면이 좀 있고요. 넓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은 어떠한 중문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연동, 그리고 여닫이 중문, 그리고 원 슬라이딩, 이 세 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중문이거든요. 이 세 부분 중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파생되어 있는 중문들이 있는데 설치하고 싶은 모든 중문을 설치하실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계구부 좌우 이 넓이에 의해서 설치했을 때 좀 비효율적인 열리는 공간 또는 이제 뭐 90% 이상의 넓은 열림 공간을 제공하는 중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중문의 장단점을 좀 설명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드레스룸 쪽 같은 경우는 약 1m 63cm 정도가 됩니다. 좀 넓은 계구부죠. 그래서 이 넓은 계구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 중문의 설치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 같이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이 있는데요. 먼저 형태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 사이즈로 접히면서 열리는 이 폴드 스윙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반자동형 중문이고요. 상당히 안전한 중문 중 하나다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익히 알고 계시는 원슬라이딩 중문입니다. 통창 또는 유리의 분할 또는 아치의 디자인 여러 가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감을 높이고 싶다, 인테리어적인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원슬라이딩 중문만큼 인테리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중문은 사실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 도어는 좌에서 우로 슬라이딩 되는 도어인데 나는 밀고 여닫이 밀려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여닫이 형태로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고민하시는 고객님께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추천을 드립니다. 4분의 3 사이즈와 그리고 4분의 1 사이즈의 두 개의 도어가 열리는 양방향성 여닫이가 되겠습니다. 뭐 아치부터 시작해서 간살 다양한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닫이로서 통창으로 도어를 사용하고 싶다. 개방감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다 한 번에. 그럴 때는 저희 문다수에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문 하나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상당히 심플하고 통창이면서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가성비와 통창이라는 개방감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중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버서블을 설치하는 과정과 실제 설치된 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익숙한 중문이죠. 삼연동 중문이 되겠습니다. 이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형태 1m 18cm 안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 열리는 폭이 좀 상당히 작습니다. 약간 70cm 정도, 75cm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이 개방감은 조금 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지금 최신의 여러 중문들은 열리는 개방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에 반해 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좁게 열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철고 확장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를 먼저 현관에 설치해가는 모습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 벽 끝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에 보시면 이렇게 디딤돌이 있으시죠. 이 디딤돌 끝선 그리고 이 마룻바닥의 경계선 끝선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안방에서 바라보면 아이들 방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 측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탱종 프리지오 구조에서는 집안 내부에서의 인테리어 감은 거의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거실에서 현관이 정면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올 때만 그 디자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디자인감을 제공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잡이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관에서 들어올 때 대부분 거실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본 동선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동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잡이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문을 바로 열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되어 열려 있는 개방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접히면서 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약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체 개방을 하여도 복도에 다니는 사용자와의 간섭 또한 역시 없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놓아도 이 문이 열렸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또 큰 장점이 되는데요. 실제 한번 신발을 놔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이 거의 디딤돌 앞까지 와도 문을 열었을 때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는 거죠. 실제 문이 열리면서 회전하는 간격은 요런 식의 회전 반경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리석 디딤돌 앞까지 와셔도 신발을 벗어 놓으셔도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폴드 스윙 도어 중문이고요. 실제 전체 넓이 85%가 개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90cm 정도가 열립니다. 대부분 현관문의 넓이가 95cm, 94 또는 세대에 따라서 98cm까지 넓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제품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도어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 구동 방식인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유리 또한 투명, 불투명 다양한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문틀의 색상 또한 역시 다양한 컬러 칩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밀고 들어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고 나가실 때도 편안하게.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될 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발걸림도 없고, 그리고 어떤 집안 내부의 먼지나 이런 것들을 배출시킬 때도 걸림이 없습니다. 물건을 들어올 때도 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가장 편리한 제품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어의 가장 큰 장점은 반자동형 제품이고요. 그리고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 85%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좀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문틀의 모서리 부분들 또한 역시 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김 방지라든지 꺾이는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런 폴드 스윙 도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 도어가 설치된 현관의 사례를 보면서 또 다시 더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중문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중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현관의 넓이가 1m 30에서 1m 50 정도로 상당히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전 또는 청소 전에 시공을 해놓고 이사를 하셔도 전혀 무방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 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청소 이전에 사실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저희 또한 역시 그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현관의 넓이가 1m 20 이하로 좁아들게 되면서 주문을 먼저 시공을 해 놓을 경우에 가구나 가전 큰 부피의 제품이 들어올 때 또는 이사 당일날 실수에 의해서 주문의 틀 또는 주문 도어 이런 문틀 부분에 찍힘이나 스크래치 부분이 발생을 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또 AS를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시간적인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을 하는 제품이 바로 현관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드레스룸은 이사 전에 청소 전에 시공하는 거를 가장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 이후에 진행할 때 바닥의 찍힘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 보양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현관 밖에서 재단을 하지만 집안 내부로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막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먼지 유입을 막는 이런 사전 보양을 하고 중문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폴드 스윙도 실제 전체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 30cm 정도가 집 안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제품이 설치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튼 화이트 컬러인데요. 가장 화이트, 집안에는 순수 백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이보리가 믹스된 제품을 통해서 밝은 현관의 모습을 대부분 연출하기 위해서 밝은 컬러가 좀 많이 선택이 되는 대세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그리고 유리 테두리, 그리고 문틀, 그리고 유리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투명, 손잡이 화이트,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골드, 유리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유리는 정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집안 내부나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또 실제 뭐 벽지라든지 어떤 필름색 컬러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때 그 컬러를 구매해서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저희 문다수의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튼 화이트, 여기는 약간 베이지 계열이거든요. 베이지 계열 같은 경우는 신발장 컬러가 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베이지 컬러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투명 유리에 손잡이 화이트, 그리고 유리 테두리 또한 역시 화이트로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쫄대 가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화이트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운데 분할창으로 주셔도 저는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투명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선글라스 컬러처럼 브라운 컬러가 좀 믹스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연출합니다. 여기도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테두리, 손잡이는 블랙, 그리고 브론즈 유리가 되겠죠. 가스켓 블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역시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고요. 여기 손잡이 그리고 유리 테두리 화이트, 베이지 문틀 컬러의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 테두리는 블랙, 그리고 여기 베이지 컬러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부분 원하시는 어떤 느낌의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또한 역시 다양하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하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역시 베이지 컬러이고요.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빗살 패턴이라서 상당히 좀 시원한 감이 있는 유리 중에 하나라서 요즘 정말 많이 선택하는 유리 중에 하나고요. 유리 테두리 블랙, 손잡이 블랙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브라운 컬러가 살짝 믹스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패턴이 있고 여기는 패턴이 없는 안개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는 불투명 처리의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여기는 베이지, 약간 컬러의 톤의 차이가 보여지시죠? 유리 테두리 블랙이고요. 손잡이는 골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게 선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스켓 유리 몰딩 그리고 문트까지 전체 다 코튼 화이트 컬러이고요. 그리고 몰딩이나 가스켓은 화이트 컬러, 손잡이는 골드로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고요. 여기는 동일하게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를 골드로 가신 거죠. 이렇게 포인트를 일치시킬 수도 있고 부분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컬러 또한 역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원하시는 컬러로 배열하실 수 있습니다. 노랑, 옐로우, 레드, 오렌지 컬러, 다양하게 원하신 컬러 넘버, 필름의 넘버만 주시면 별도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원하시는 개인적인 취향을 다 맞춰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아래 하단 마금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맞은편 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화장실 가는 측면에서 화장실에 가는 길목에서 신발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을 때,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에 대한 피로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이라는 옵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까지 불투명을 하신 거고요. 유리로 전체 통칭을 했을 때는 실루엣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이렇게 나무 재질로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완전히 보이지가 않죠. 시선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유리 테두리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에 손잡이만 골드, 여기도 손잡이 골드고요.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 하단 마금, 손잡이까지 화이트, 아주 깔끔하게 선택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유리만 투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밝은 현관의 느낌과 그리고 좀 화사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갈 때는 화이트 컬러로 하면 상당히 현관 자체가 좀 밝은 느낌들이 되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컬러는 다양하게 있지만 은은한 컬러나 조금 더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샴페인 골드 컬러라든지 또는 이렇게 인디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고 계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가 되게 진하지도 않고 은은한 느낌들이 물씬 풍기기 때문에
이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한 골드가 아니라서 정말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포인트로 선택을 하시는 컬러 중 하나고, 인디 브라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원하실 때 이 인디 브라운 컬러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나무 목재 계열의 느낌도 상당히 불이 꺼지면 나기 때문에 이 컬러 상당히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폴드 스윙 도어나 제 음다수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실측을 할 때 컬러 패치 그리고 유리 이런 모든 샘플 패치들을 들고 고객님 세대에 방문해서 벽지 여러 가지 또는 별도로 실행한 인테리어 컬러에 맞춰서 유리나 컬러 그리고 부분적인 손잡이 컬러 등 세세하게 세대 방문을 통해서 실측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구동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체험하시고 결정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층간소음 매트를 까시게 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다 깔게 되면 이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다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커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층간소음 매트를 까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이 부분이 커팅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드려보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3D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거 좀 치고요. 자, 실제 제가 라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가 이쪽 방 끝까지 오시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회전 반경이 이만큼이죠. 네,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공간은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층간소음 매트를.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여다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하신 세대에 대해서 꼭 커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중문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나중에 층간소음 매트가 깔리게 되면 이 부분에 맞춰서 회전 반경만큼 딱 커팅을 해서 깔끔하게 도려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업체의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층간소음 매트를 미리 먼저 설치하시게 될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 중문 설치를 하게 될 때 이쪽에 관련된 근거리에 있는 소음 매트를 떼어내고 설치한 이후에 층간소음 매트 설치 쪽에서 방문을 해서 사이즈에 맞게 커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순서를 잡으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도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통창과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디바이스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아치 또는 이제 간살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디자인을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에 맞게 내가 바라보는 이 디자인이 가장 예쁘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디자인을 좀 보시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모든 제품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원슬라이딩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네, 원슬라이딩을 설치를 해 보았고요. 실제 통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집 안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개방감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유리의 사이즈가 거의 현관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제작이 되니까요. 상당히 우수한 감을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네,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딱 이 정도까지가 현관문이 전체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앞서 폴드 스윙 도어를 설명을 할 때 우리 손잡이 방향은 거실 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거실 부분 쪽으로 지금 현재 이 원슬라이딩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팬트리 장 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실 쪽으로 열어야 되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회전 반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짝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원슬라이딩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개방감도 우수하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단점은 있죠. 내가 열면
다시 내가 닫아야 되는 이런 수동형입니다. 완전히 100% 수동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뭐 1m 18cm 정도면 상당히 사용감이 묵직하죠. 그래서 혹시나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시거나 또는 내가 열고 내가 닫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상 그리고 오픈되는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층간소음 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이 표시 이 라인 부분만큼만 커팅을 하게 된다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뭐 워낙에 요즘 많은 분들께서 설치를 많이 하시고요. 또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문 중에 하나라서 정말 많이 하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개방감 그리고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설치해 보시는 게 설치해 보는 걸 권장드리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슬림한 제품이라는 거 슬림해야 유리의 면적이 넓어져서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 틀이나 또는 문의 프레임의 두께가 두꺼우면 뭐 튼튼하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둔탁한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다에서 가장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이 레일 그리고 하단 레일 사이에 이 문이 다다다다 이렇게 흔들리는 유격이 되게 심한 제품일수록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만큼 흔들림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중문을 우리가 설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방풍이나 방한, 방음 이런 측면인데 그런 틈새가 있음으로써 또는 그런 흔들림이 좀 더 많이 가해질수록 제품의 바퀴의 이런 마모도가 심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AS 발생률을 높이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중문이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측면일수록 좀 더 내가 조심히 관리하고 조심히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원슬라이딩이 설치된 현관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중문의 설치 후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19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에 통창이라고 하죠. 투명 유리인데요. 거의 개방감이 거의 100%입니다. 완전히 극대화되어 있는 현관의 모습이고요. 인테리어를 한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통창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방감이 100이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는 동일하게 19 통창이지만 여기는 이제 내추럴 우드로 컬러감을 아주 내추럴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드 계열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오크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현관의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두꺼운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최대한 슬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유리의 면적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집안 내부에 여러 가지 이런 인테리어 요소에 맞게 컬러를 변형 드릴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문다소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어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건데요. 모르세로 유리보다 더 얇은 패턴이 플루트 유리입니다. 사실 이게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모르세로 유리보다 훨씬 더 예쁘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을 만큼 다양한 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온라인상에서 보여주는 측면보다 실제 유리나 이런 컬러들을 보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중문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할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디바이딩이라고 하는데 유리를 이렇게 나눔으로써 형성되는 디자인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두 번 나누게 되면 유리의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4, 9라고 합니다. 그래서 1구부터 6구까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 투명 유리, 그리고 여기는 불투명 유리, 모르쇠로 유리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 방에서 현관이 보이는 것 또는 현관에서 이쪽 방 내부가 보여지는 기본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 보여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들이 바깥에가 보이는 게 좀 더 집중력의 저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명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투명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과 다르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죠. 현관의 스페이스가 이 맞은편 방문까지 깊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감이 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의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4구 하나 둘 셋 넷 4면이기 때문에 4구이고 화이트 프레임의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기본적으로 옐로우의 채도감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좀 따뜻한 감이 많이 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 컬러감에 맞춰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가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문 틀에 그리고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는 불투명 유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틀이 내추럴 컬러로 좀 체리톤이긴 한데 옛날 이제 구형 집인데요. 문틀은 이제 화이트인데 여기가 내추럴로 돼 있어서 조금 보기가 좀 이렇게 컬러 매치가 좀 어울림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문틀까지도 저희가 화이트 컬러 또는 이 문틀하고 동일한 컬러로 이렇게 커버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마감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태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감도 맞춰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6구가 정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복잡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구보다는 1, 2구 또는 3, 4구 정도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느 정도 그 유행의 흐름이 조금씩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심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 1, 2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구이지만 아래 하단 마감으로써 신발만 보이는 부분을 차단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면적이 넓어지면 점점 더 그 화이트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비 현관의 느낌이 밝아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자, 여기는 밑에 하단에 마감을 통하고 위에는 2구 유리를 분할하면서 유리를 투명 유리, 여기는 망엠 유리, 이렇게 유리도 다양하게 분할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문틀 프레임도 내추럴 월러 컬러, 그리고 유리는 모리세로 유리, 손잡이 블랙. 원하시는 형태로 여기 대리석 디딤돌을 원목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채도를 맞춰서 내추럴 우드 컬러로 실행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간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 라인에 띠장 줄을 넣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게 샴페인 골드 컬러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게 기본 구성이고요. 기본적인 컬러의 네 가지 컬러는 블랙, 화이트, 징그레이, 샴페인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이렇게 가로의 라인, 세로의 라인, 전체 라인을 다 넣을 수 있는 이제 바로 이게 간살이라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간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에 맞춰서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내추럴 우드로 전체 간살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면 간살이 좀 더 두드러지는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유리를 투명으로 하게 되면 간살과 그 투영되는 그 안쪽의 모습이 같이 섞여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원한 감은 있을 수 있는데 간살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포인트는 조금은 연해지는 느낌들이 나죠.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 있고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좀 공간이 너무 차단이 되면 복잡한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특히 많이 선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치 도어죠. 아치 디자인이죠. 아치를 디자인하고 유리를 분할할 수 있고 분할해서 다른 유리를 넣을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가실 수가 있고 색깔도 다양한 컬러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아치 같은 경우도 반원형 아치가 있고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고요. 코너 아치도 정방향, 사선 방향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치 같은 경우도 이런 내추럴 컬러 우드로 변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디자인 코디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그리고 유리 브론즈 불투명 이렇게 워낙에 다양한 소재 그리고 디자인의 마감 부분까지 고객님들께서 내 집안의 인테리어감에 어떤 기본 디자인 구성 컨셉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측면 부분이 저희 바로 문다소 중문 제조 전문 회사죠. 그리고 저희가 한샘에도 납품하고 이게 대기업의 생산 납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 국내 최대 규모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 지방까지 혈체 시공을 하게 되는 이런 혈체 시공의 인프라 네트워크 그리고 실제 시공한 이후에 신속한 AS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 공장이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동탄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AS 또한 뭐 10년 넘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AS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문 전문 회사로 운영되는 기간이 16년 차입니다. 아마 중문 회사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전문 회사입니다. 작은 규모의 뭐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상당히 국내에서 공장 규모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그리고 AS의 거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장수 기업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감이라든지 개방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중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제 영상과 또는 설치 후기들을 보시면서 전화 또는 카톡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심플하고 개방감과 레트로함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죠. 여닫이고요. 4분의 3과 4분의 1. 이 황금 비율입니다. 상당히 넓은 여백의 공간을 제공하는 큰 문. 그리고 이 쪽문까지 개방할 수 있어서 거의 95% 이상의 개방감을 가져오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죠. 그리고 아치라든지 다양한 간사를 선택하실 경우에 정말 인테리어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슬라이딩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는 어디다? 거실 방향 쪽이다. 거실 방향 쪽으로 손잡이가 위치해야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열고 바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심플함과 개방감 상당히 심플하고 청구가 높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느낌, 심플함, 모던감 뭐 사실 군더더기 없을 정도로 예쁜 중문 중에 하나죠. 하지만 모든 중문에는 기능성이 좋으면 디자인이 조금 부족한 1% 부족한 몇 프로 부족한 감이 있고요. 또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면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100% 만족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불편한 감도 사실 적응을 하면 불편한 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냐 또는 안전한적인 요소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선택적인 큰 요소 중에 양대 산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디자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 문을 열게 되죠. 열게 될 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자, 거실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밀고 들어올 때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거실에서 갈 때 이렇게 거의 복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조금은 단점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문을 열 때 안으로 미는 게 아니라 잡아 당겨서 현관 쪽으로 잡아 당겨서 열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 층간소음 매트를 까시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팅을 거의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게 되면 그냥 여기까지만 깔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커팅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 중문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90도 형태.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라 90도로 이쪽으로만 이렇게 열리게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신발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디자인도 너무 좋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신발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벗으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은 이만큼이 되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회전 반경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잠시만요. 여기서 요 정도의 회전 반경을 갖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은 뭐 신발은 거의 이 정도에 벗어나야겠죠. 요 정도 공간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분들. 우선 일단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면 거의 집안 내부의 커팅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열리게끔 90도 브라켓이라는 보조 장치를 통해서 현관 쪽으로만 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깔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회전 반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층간소음 매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때는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신발이 다 쓸려 버리는 거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열게 되면 거의 막혀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사람,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분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고,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집안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외부에서 신발을 벗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중무이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사용상에 좀 주의가 필요한 중무 중에 하나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는 정말 우수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도 이렇게 아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양방향 아치, 위에만 아치, 그리고 이렇게 유리의 분할, 상단만 아치, 그리고 코너 아치, 이게 사선 아치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 쪽으로 거의 가려지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반대로 열면 또 반대쪽에 신발이 이렇게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비대칭 여닫이에 조금은 우리가 참고해서 선택을 해야 될, 또는 선택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 중에 두 가지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청고가 높아요. 그리고 상당히 슬림하고, 그리고 이 비율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시원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두 개 다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었을 때 신발이 이렇게 다 쓸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한 가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나무 발판을 좀 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바로 밟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자,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를 넣어서 따뜻한 느낌, 그리고 시원한 개방감, 또는 컬러의 포인트, 여기는 샴페인 골드의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시고, 블랙 포인트로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유리 하나 분할 띠장이 들어간 거고요. 자, 여기는 화이트에 모르세로 유리 통창으로 가서 안에 내부가 보여주는 걸 좀 차단하는 이런 형태의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신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눠서 유리를 다른 형태로 선택을 함으로써 신발이 보이거나 또 안쪽이 좀 더 보이는 걸 좀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육구, 원슬라이딩 육구처럼 이렇게 라인을 주고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에 불투명을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 구성을 가져가지는 않으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 또한 역시 도장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내추럴 우드 마감으로 또는 레버형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레버형 같은 경우는 우리 반려동물 있을 때 문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열리거든요. 소형견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대형견 같은 경우도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레버를 장착하면, 레버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건 형태로 레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간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형이고요. 간사를 넣어서 또는 내추럴로 랩핑도 가능하시고, 전체 간사를 넣을 수 있고, 일반 손잡이로 블랙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월라셋은 사실
이렇게 블랙 컬러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대칭 여자분은 이렇게 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치형 손잡이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플하게 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치를 할 때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은 불투명처를 통해서 신발이라든지 안에 뭐 이쪽 화장실 쪽에 이렇게 발판이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유리 형태는 안개 형태의 불투명이나 또는 이렇게 결이 살아있는 모리세로나 플루트 유리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아치를 선택하시거나 아치 손잡이는 아치로 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일반형으로도 변형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아치, 유리는 불투명 모리세로, 여기는 투명인데 손잡이 아치, 여기는 일반형 손잡이. 자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상으로는 상당히 인테리어감을 물씬 풍기는 디자인 중에 하나죠. 상당히 어떤 집의 입구라고, 집안에 현관 입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디자인틱하죠. 그렇지만 유리의 차이에 의해서도 개방감, 그리고 안에 내부의 어떤 투영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유리의 선택의 효과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감이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명, 그리고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거 싫으신 분들, 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까이 있어서 외부인이 보여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게 코너 아치 부분을 통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또한 역시 너무나 디자인 구성이 많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말씀 주시면 그에 유사한 어떤 디자인의 통인감, 컬러, 뭐 또는 개방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상담을 이어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집에 방문을 해서 현관에서 컬러라든지 유리를 대어보면서 가장 내가 원하는 컬러, 디자인에 가장 잘 맞는 유리 또한 세심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또한 다양한 디자인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다양한 설치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설명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연락처나 또는 카페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방문처럼 이 끝단에서 축이 형성이 돼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약 3분의 1 지점에서 회전하는 축이 움직여서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열렸을 때 이렇게 절반 정도가 돌출이 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중문들을 보게 되면 회전축이 끝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단에 있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이렇게 상당히 큰 회전축을 갖고 있는데 리버서블 도어는 이런 식으로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돌출되는 부분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넓은 개방감, 그리고 넓은 이렇게 넓은 개방감과 함께 회전축이 상당히 작아서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돌출되는 부위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한번 실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설치하게 되면 자,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통창 문 하나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방감은 정말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방향 같은 경우도 거실 쪽 방향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실제 이쪽을 놓고 열려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열려 있을 때도 역시 이쪽 바깥으로 안쪽으로 돌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작은 부위가 되는 거고요. 실제 열리는 이 회전축 또한 역시 비대칭 여닫이하고 좀 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발이 걸리는 이 반경도 상당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층간소음 매트를 깔려고 하셔도 절단되는 부위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열리는 구동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내부를 바라보거나 또는 집 안에서 현관을 바라볼 때 개방감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리버서블 도어고요. 반자동형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문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95% 정도가 열립니다. 상당히 공간의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열렸다가 편리하게 닫히고, 그리고 하단부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문의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용하기 편리한 중문이 바로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 그리고 개방감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중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자동형으로 열어도 되고 밀어도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과 편리함을 두 가지를 잡고 개방감까지 덤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잡아 다녀도 되고 밀어도 되고, 그리고 놓으면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리버서블 도어인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 95%가 열리기 때문에 좁은 현관에는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반자동형이고요. 그리고 레일이 없는 이 부분이 가장 특장점인 거죠. 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통창의 개념입니다. 반자동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좁은 현관의 개방감을, 답답한 감을 없애는 이런 중문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고민이시면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하게 문 틀의 색상, 그리고 유리의 종류, 유리의 테두리, 손잡이 컬러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가능하시고요. 손잡이와 유리 테두리의 컬러는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문틀의 색상 같은 경우는 약 30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LG, 영림, 예림 다양한 회사의 필름 컬러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리버서블 도어는 크게 유리가 통창이기 때문에 유리의 선택에 의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테두리 화이트, 손잡이 화이트로 깔끔하게 밝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어두운 반사경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좀 묵직한 느낌으로 브론즈 유리에, 그리고 유리 테두리 블랙, 손잡이 블랙 이렇게 매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문 하나 통창이라서 넓은 개방감은 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브론즈 유리에 손잡이와 유리 테두리는 골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틀은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지만 문단속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계열 쪽으로도 다양하게 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린 계열 같은 경우는 과하지도 않지만 상당히 포인트를 주는 컬러 중 하나라서 좀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컬러 중 하나고요.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인데 밝은 느낌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밝아지면 이 브론즈 유리가 거의 컬러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어두워지면 이렇게 브론즈 컬러가 많이 드러나는 이런 컬러 중 하나죠. 자, 이렇게 그린 계열 같은 경우는 좀 채도가 이렇게 완전히 밝은 느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계열의 테두리와 손잡이가 좀 잘 매칭이 되고 많은 선택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 구조는 좀 저희하고 다른 구조인데 이렇게 거실하고 현관이 일직선상일 때 이렇게 통유리를 하게 되면 신발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 유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저희하고 같은 구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나무 형태로 아래 하단을 막으시면 실루엣도 없이 깔끔하게 차단이 가능하시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래 하단을 막고 문틀 프레임도 다양한 컬러 중에 하나를 썼고요. 모르세로 유리 컬러를 선택하신 거죠. 자, 그리고 손잡이하고 유리 몰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골드 컬러로 되어 계신 거고요. 문틀의 색상 같은 경우는 인디 브라운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좁은 현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는 이제 1m 정도, 1m 5cm 정도 되는 현관이요.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개방감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좀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약 95%가 개방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지금 문틀의 컬러는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손잡이만 블랙입니다. 유리는 모르쇠로고 유리 테두리 흰색으로 해서 이 블랙의 포인트를 주는 이런 선택을 하신 거고요. 자, 여기는 동일한 구성인데 손잡이까지도 화이트 계열로서 동일한 어떤 컬러 구성으로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블루 계열이고 손잡이 골드, 유리 테두리 흰색, 유리는 브라운 유리,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원하시는 모든 요소 중에 옵션을 다 다양한 컬러로 넣으셨던 이런 선택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컬러와 컬러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1m 20 정도 되고 여기 1m 3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상당히 넓죠. 그래서 저희 탕전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59 타입 같은 경우 A 타입 같은 경우 설치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설치할 수 있는 컬러는 다양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 묵직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 밝은 컬러 느낌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쪽 측면에 이쪽 3분의 1 지점의 회전 방향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좁은 현관을 극대화시키고 통창의 개념으로 시원한 현관 이런 부분들을 좀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을 여기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연동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방풍이나 방안기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중문이라서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주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중문이 바로 삼연동 중문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모든 중문들은 개방감이 기본적으로 약 8, 90cm가 되거든요. 1m 18cm일 때 약 85% 이상이 열리는 중문들이 대부분인데 삼연동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대략 한 70cm 정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때는 저희가 확장 철거라는 부분들을 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부분이 가벽입니다. 지금 여기 신발장 옆에 이 부분이 가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데요.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고요. 중문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게 될 때 자, 열리는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느낌들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 방향이 반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연동 중문에 이제 방풍이나 방안 기능 그리고 방음 기능.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나 뭐 1층 같은 경우 이렇게 소음 차단이 좀 필수적이다. 또는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의 소음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런 부분들 좀 차단하고 싶다 고민이실 때는 삼연동 주문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측면을 철거 확장을 통해서 넓은 계곡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더라도 이렇게 차단할 이렇게 커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 대략 1m 60 정도의 넓은 현관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열리는 폭은 약 90에서 거의 1m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삼연동 중문 또한 역시 철거 확장을 통해서 넓은 현관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드레스룸 부분인데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만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우신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같은 경우는 사실 중문을 설치를 거의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문을 대부분 설치하는 위치가 대부분 이제 요 정도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설치하시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화장대나 또는 팬트리 선반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화장대를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화장대를 놓고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처음 먼저 중문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붙박이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대가 놓으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붙박이장의 뎁스가 약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당히 너무 깊은 사이즈로 제가 방금 지금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 공간의 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는 화장실의 사용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시게 되냐면 화장대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박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화장실에 바로 앞에 화장대까지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중문을 이 스위치 바로 이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쪽 끝단, 이쪽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이쪽이죠. 스위치 지나서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위치 지나서 이쪽,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팬트리 선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역시 상당히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트리 선반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팬트리 선반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팬트리 선반을 좀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뭐 조금 이렇게 뭐 구성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겠죠. 이쪽이 좀 작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방을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고요. 또는 화장대가 아니라 여기 끝까지 일체형으로 붙박이가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납의 공간을 좀 확보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중문을 설치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 외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겨울의 한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잘 뭐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 있겠으나, 또는 지금 거주하시는 공간에서도 만약 외창이 있다라고 하면 드레스룸에 중문이 없을 경우에 이 외창의 한기가 겨울에 상당히 수면을 좀 방해하는 이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관의 다양한 중문, 3연동 확장까지, 그리고 드레스룸에는 3연동, 그러니까 1m 지금 현재 60이 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넓은 개방감, 그리고 한기의 어떤 방한, 이런 효율성을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제품의 가성비를 고려하신다면 3연동 주문이 가장 좀 우수하다는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지금 59A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뭐 중문에 대한 디자인과, 또 우리가 어떤 중문이 우리 가죽 구성에 가장 잘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참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좀 성심을 다해서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장시간 좀 설명을 드려주신 이주민분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다수 중문은 약 16년의 좀 중문 전문 회사입니다. 중고급형이고요. 한샘과 KCC 대형 기업에 생산 납품을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AS, 그리고 장수 기업인 만큼 중문을 선택하시면 최소 10년 이상, 뭐 15년, 20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자 보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중문 전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시고요. 중문의 기능 또한 역시 충분히 보장을 드리고, AS 또한 문의
문틀 프레임의 뒤틀림 이런 부분들은 10년의 장기 기간을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장시간 설명을 드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은 언제든지 카페 또는 카페에 노출된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이주민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